어제 방역 패스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업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선 그 적용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학부모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방역 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시 항고하며 본안 소송에서 방역 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 이슈 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부와 입장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 방역 패스를 둘러싸고도 정부와 법원 간에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 내린 것을 법원이 뒤집은 꼴이 되니까 일단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판결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접종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중요한 건 두 번째 사안입니다. 돌파 감염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만이 다른 집단을 또 확산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크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해당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계 자료가 있는데 감염 위험이 적다라는 이 통계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감정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통계는 정확하게 출처를 남겼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에 근거했고 어떠한 측정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도출됐다라고 얘기를 남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따르는 것은 법률적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손영래 반장 같은 경우는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확진자 수가 미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서 2.4배 정도 높고 중환자는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이 이득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것은 문제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확진자 수, 그러니까 미접종자에 대해서 접종자는 18세 이상 중에 6% 정도 돌파 감염이 있었는데 12세부터 넘기면 30%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8세부터는 6%밖에 되지 않지만 12세부터 17세 구간을 넣었을 때 30%로 폭등했다면 사실은 24%가 늘어난 겁니다. 미접종자에 한해서. 그러면 접종에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누락된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의료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즉시 항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법률적 절차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당장 내일부터 바뀌진 않고 바로 어제부터 적용이 돼서 방역 패스는 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패스가 사실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연령의 문제로 많이들 인식이 됐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이제 자기결정권에 이제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이제 기본권의 문제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이게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본권으로 확대시켰을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분명히 그러니까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굳이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여러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헌법소원까지 올라가진 않았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헌법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또 하나 나왔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을 접종 의무화했고 어길 경우에 3개월마다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전 절대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각국마다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좋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권에 대한 갈등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가장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어딘 것인가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렇죠. 자영업을 이용하는 이제 국민들인데 어떤 것이 더 효용이 높느냐에 대한 판단을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는 것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정경 청장 같은 경우도 이득이 높다라고 했지 하면 안 된다, 뭐 하라 이런 식으로 강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득이 높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까지 나온 것이고 그 위로 가는 헌법적 판단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3월부터 교육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시기가 계속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뭐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상태인데 그 진행 절차나 앞으로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시간은 굉장히 불분명하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상고는 뭐 2주 내로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그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장고를 거듭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상황이 급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추세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간다면 사실 이제 그 후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지는 네. 것이고 만약에 이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폭등해 버리면은 이때는 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년을 넘게 코로나를 살펴봤을 때 기온이 내려가면은 확진자 수가 폭증했었고 기온이 따뜻해지면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2주 후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이 법원의 판단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현장 일선에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것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숨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무릅쓰고 학생들에게 맞췄던 학부모들은 이런 법원 판결이 나올 거였으면 우리 아예 안 맞췄을 건데 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반대로 어떤 것이냐면 독서실이 또 풀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접종을 믿고 있고 접종 이득을 훨씬 더 믿고 있는데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혹시나 확진될까 봐 걱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세 부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뭐 학생들이 가야 되는 뭐 학원이라든지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 이런 데 외에 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불합리하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거기서 계속 연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학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입시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무겁게 저는 법원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일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역 패스를 둘러싸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자신들을 보호할 조치가 미비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차 접종 시작했을 때부터도 이제 기저질환 환자는 좀 배제를 시키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었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12주 이내는 사실은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주까지는 태아의 신체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신체 형성 과정 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12주까지는 방역 접종하지 않아도 이제 허용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는 이제 신체가 형성이 완전히 되고 성장한다.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은 맞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 측면으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할 수 있다. 산모가 내가 이걸 맞고 혹시 태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또 들어온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료 전문가들과 임산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방역당국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 또 근데 방역당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산모가 태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확진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그 산모를 보호해야 할 또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방치했을 때 산모의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늘어서 위중증 환자로 전이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책임은 또 정부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생각을 하면서도 방역을 또 강제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부와 백신 미접종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으로는 뭐 어떤 부분들이 그게 사실 이제 합의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맞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어떤 설득을 하더라도 맞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공동체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60대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확진된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돌아다닐 경우에 주변의 60대 이상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 집에 지금 뭐 대가족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설날을 앞두고 할머니를 만나든지 할아버지를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맞아주십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방역당국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상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